지은은 손에 쥔 책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옆집 할머니, 민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이 책 읽을 수 없어요? 제가. 글을 모르거든요. 그 한마디가 지은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 평범한 이웃으로만 알았던 할머니의 비밀이 이제 지은의 가슴에 불꽃을 지피기 시작했다. 그 불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가족의 배신에 대한, 그리고 지은 자신도 모르게 얽힌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지은은 28살, 웹툰 작가였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세렌타워로 이사 온 건 9월의 화요일이었다. 10층짜리 건물, 유리와 철골로 빛나는 현대식 외관, 로비에 놓인 가짜 식물들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 지은의 집은 7층 7비호, 침실 하나에 작은 주방, 도시를 내려다보는 큰 창문. 이곳은 진짜 나의 공간이었다. 대학 기숙사도 아니고, 설거지 쌓아두는 룸메이트와의 쉐어하우스도 아니고, 부모님 집의 어린 시절 방도 아니었다. 순전히 지은의 것, 3권의 웹툰을 연재하며 약간의 성공을 거둔 덕에 이 정도 임대는 감당할 수 있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건 여행 가방 하나, 노트북, 그리고 고양이 민트. 7살짜리 오렌지 탭이, 까칠하고 판단력 강한 녀석. 민트는 창가의 햇살 스폿을 점령하고는 만족한 듯 누웠다. 좋은 선택이야, 민트야. 지은이 말했지만 민트는 무시했다. 늘 그렇듯이.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이사 사흘째였다. 지은이 장바구니를 안고 7비호 문 앞에서 열쇠를 더듬고 있을 때 옆집 7A호 문이 열렸다. 키 작은 할머니, 회색 머리를 단정히 묶고 더운 날씨에도 카디건을 입은 목에 안경줄을 건 할머니. 도와줄까, 아가씨?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바구니가 찢어졌다. 사과가 복도에 굴러떨어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사과를 주우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지은이 말했다. 저 지은이라고 해요. 새로 이사 왔어요. 민자야. 다들 민자라고 불러. 환영해. 할머니는 사과를 건네며 따뜻하게 웃었다. 할머니의 미소는 할머니 집처럼 포근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설탕이든 계란이든 언제든 말해. 이웃이니까. 지은은 고마워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트가 창가에서 지은의 고생을 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좋은 분 같아. 지은이 민트에게 중얼거렸지만 민트는 하품만 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복도나 엘리베이터, 우편함에서 할머니를 마주쳤다. 가벼운 인사, 일상적인 대화. 할머니는 지은이 적응하는지 물었고 지은은 할머니의 하루를 물었다. 할머니는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고독해 보였다. 방문객은 본 적 없고 집에서 목소리가 들린 적도 없었다. 한 번은 할머니가 마트에서 작은 봉지 하나 들고 오는 걸 봤다. 혼자 사는 사람의 쇼핑. 그 모습이 지은을 슬프게 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잊어버렸다. 지은은 4번째 웹툰을 준비 중이었고 마감에 쫓기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냥 착한 옆집 할머니로 남아 있었다. 그게 변하기 전까지. 11월 12일 편집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들어봐. 출판사가 내일 부산에서 직접 만나고 싶대.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일요. 급하지만 새 권 계약 고려 중이야. 큰 돈, 제대로 된 계약. 내 비전을 직접 듣고 싶대. 이 새 권, 안정된 수입, 작가로서의 미래. 갈게요. 비행기는 오전 6시, 회의는 오후 2시. 당일 귀환 가능. 지은은 민트에게 말했다. 민트야, 이게 다야. 진짜 시작이야. 민트는 눈만 깜빡였다. 무관심의 화신. 짐을 챙기다 문득 깨달았다. 민트가 하루 종일 혼자. 사료와 물은 있지만 지연되면? 자동 급식기는 아직 포장 풀지도 않았다.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했다. 하지만 누구? 이사 온 지 6주, 열쇠 줄 만한 사람은 없었다. 할머니밖에.
지은은 7A호를 두드렸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미소가 피었다. 지은아, 웬일이야? 할머니, 큰 부탁이 있어요. 싫으면 안 된다고 하세요? 뭔데? 내일 부산 출장 가요. 당일 돌아올 텐데 만약 늦어지면 제 고양이 민트가 먹이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다. 물론이지. 기꺼이. 진짜요. 고양이 좋아해. 15년 키웠어. 2년 전에 가버렸지만 아직 그리워 안도감이 밀려왔다. 고마워요. 열쇠는 현관 매트 아래 둘게요. 안 늦으면 안 쓰셔도 돼요. 걱정 마 이웃이니까. 이 비행기는 제 시간에 출발했다. 부산 도착. 회의는 환상적이었다. 출판사가 아이디어를 좋아했다. 새 권계약 제안. 진짜 돈, 진짜 미래. 지은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게이트 안내. 날씨로 인해 오후 6시 이후 서울행 비행기 전부 취소. 내일 아침으로 재예약. 심장이 내려앉았다. 항공사 확인. 내일 오전 7시가 제일 빠름. 건물 관리인 전화. 안 받음. 할머니에게 전화. 2번 울리자 받았다. 할머니, 지은이에요. 비행기 취소됐어요. 내일 오후에나 돌아갈 것 같아요. 알았어. 지금 민트 먹이 주러 갈게. 사료는 싱크대 위 찬장. 물도 확인해주세요. 맡겨. 걱정 마. 죄책감이 들었지만 고마움도 컸다. 다음 날 오후 2시 집에 도착. 문 열자 민트가 화낼 줄 알았는데 창가에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집이 깨끗했다. 싱크대 그릇은 설거지돼 있고 카운터 우편물은 정리, 소파 담요는 접혀 화분 물도 줬다. 할머니가 단순히 먹이 준 게 아니었다. 집 전체를 청소했다. 눈물이 고였다. 거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친절을 제대로 감사해야 했다. 1시간 후 7A호 두드림. 지은아, 돌아왔구나. 회의 어땠어? 대박이었어요. 새 권계약. 축하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트 걱정 없이 머물 수 있었어요. 그냥 먹이 준 건데? 청소까지. 안 하셔도 됐는데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다. 청소로 먹고 살았어. 버릇이야. 괜찮지? 괜찮긴요. 감사해요. 지은은 포장된 선물을 내밀었다. 받아요. 할머니가 놀랐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포장을 뜯자 지은의 첫 웹툰 단행본, 마음이 이끄는 곳. 내가 썼어. 내 할머니께 드려요. 할머니가 불편해 보였다. 고마워. 로맨스지? 행복한 결말. 네, 제 취향이에요. 할머니는 책을 안고 문을 닫았다. 지은은 뿌듯했다. 제대로 감사한 기분. 하지만 그게 무슨 짓이었는지 몰랐다. 3주 지났다. 할머니가 덜 보였다. 문 안 열고 복도 대화 피함. 지은은 뭔가 상처 줬나 걱정했다. 그러다 12월 3일 저녁, 문 두드리는 소리. 할머니가 눈 붉히고 책 쥐고 서 있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이 책 돌려줄게.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못 읽어. 미안. 책을 밀치고 돌아서려 했다. 기다려요.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등을 돌린 채 어깨를 떨었다. 책이 싫으셨어요? 읽을 수 없어? 속삭임. 네, 할머니가 돌아서며 눈물 흘렸다. 읽을 수 없다고. 글을 모른다고. 세상이 멈췄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선물인데 난 3주 동안 페이지 쳐다만 봤어. 그냥 모양일 뿐이야. 바보 같아. 할머니. 줄 때 말할 걸 부끄러워서. 이제 날 어떻게 생각할까? 들어오세요.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망설이다 들어왔다. 소파에 앉히고 민트가 할머니 무릎에 올라가 골골거렸다. 할머니, 봐요. 눈에 수치가 가득했다. 바보 아냐. 절대. 하지만 76살에 글 못 읽어. 그게 뭐야?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 모두가 아니에요. 학교 다녔어요. 할머니가 고개 저었다. 조금. 초등 1, 2학년쯤. 그만뒀어. 왜요? 긴 침묵. 엄마가 필요했어. 지은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야기가 눈물 사이로 흘러나왔다. 민자, 1949년 부산 출생. 6남매 장녀. 아버지 일찍 떠남. 어머니 공장과 식당 두탕, 동생들 봐야 했다. 7살이었어. 6살, 4살, 쌍둥이 아기, 또 하나 올 예정. 엄마 선택의 여지 없었어. 보육비 없었으니까. 난 공짜였지? 학교 안 갔어요. 이웃이 봐줄 때 가끔. 일정치 않았어. 이름 몇 글자 배웠지만 진짜 읽기는 아니야. 나중엔 14살에 너무 부끄러워. 애들 웃을까 봐 학교 그만두고 일했어. 무슨 일? 청소. 집, 사무실. 55년 했어. 5년 전 퇴직. 배울 시간 없었네요. 시간도, 기운도. 주 60, 이른 시간 일, 집에 오면 지쳐. 부끄러워 고백 못했어. 그냥 버텨. 어떻게, 할머니가 쓴 웃음. 외우고, 도움 청할 때 이유 숨기고, 읽기 필요한 상황 피하고. 속이는데 익숙해졌어. 가족은? 동생들 나중에 학교 가서 잘 됐어. 직장, 가정. 가끔 방문하지만 가까운 건 아니야. 난 그냥 동생들 위해 희생한 늙은 누나. 글 모르는 거 알아요? 아니. 너가 처음, 그 무게, 수십 년의 수치. 말해줘서 고마워요. 너한테 거짓말 못하겠더라. 내가 너무 친절해서 여기서 지은의 마음이 변했다. 단순한 도움의 차원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상처가 지은의 과거를 건드렸다. 지은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동생을 돌보며 꿈을 포기한 적 있었다. 그 배신감, 가족의 무관심. 할머니, 가르쳐 줄게요. 뭐? 읽는 법 배워요. 늦었어. 76살이야. 늦은 거 없어요? 배움은 언제든. 뇌가 안 따라줄 텐데. 할머니는 평생 읽기 없이 살아온 분, 그게 지능이에요. 기회만 주세요. 실패하면 몇 주 시도해봐요. 안 되면 그만. 압박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할머니가 날 도왔으니까? 친구니까. 그리고 지은이 책을 가리켰다. 제 이야기 진짜 읽게 해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책을 보며 속삭였다. 그래. 해보자. 다음 날 저녁 시작. 지은은 성인 문맹 프로그램 검색. 교재 주문, 일정 짜기, 화목금 저녁 7시, 지은 집 차와 간식, 민트의 응원. 첫 수업, 할머니 손 떨림.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실패 아냐, 배움일 뿐. 한글 모음부터. 자음소리, 시각 연상. 은 가처럼. 할머니가 더듬더듬 따라. 과 디귿 헷갈림. 늙어서 그래? 배움은 이런 거예요. 지저분하고 짜증나지만 하고 있어요. 첫 줄 끝, 모든 글자 익힘. 해내서 할머니의 목소리의 경이, 변화가 시작됐다. 두 번째 주, 간단 단어. 고양이, 책, 집. 할머니가 소리 내 읽음. 고, 양, 이, 자부심. 연습하다 피곤하지만 포기 안 함. 평생 숨기고 부끄러워했어. 이제 싫어. 마트 가서 라벨 읽고 표지판,
편지 읽고 싶어. 지은이 고개 끄덕.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주, 짧은 문장. 고양이가 앉았다. 그녀는 행복하다 더듬지만 읽음. 어느 저녁, 나는 읽을 수 있다. 읽고 멈춤. 나는 읽을 수 있다. 눈물. 내가 읽었어. 오 포옹. 기쁨의 눈물. 민트가 방을 나감. 여덟 번째 주, 단락. 어린이 책이지만 성인 테마. 짧은 이야기. 할머니가 소리 내 읽음. 한 이야기는 70살의 수영 배운 여자. 그녀가 해냈어. 나처럼 3달 후, 기본 읽기 가능. 표지판, 지시문. 더 긴 책으로. 할머니가 읽은 할머니 손녀 이야기 끝에 고마워, 포기 안 해서. 할머니가 열심히 했어요. 할머니가 지은의 책 집음. 첫 장 읽음. 엠마가 서점에 들어선 날, 사랑을 찾지 않았다. 도피를 찾았다. 제 책 읽고 있어요. 눈 빛남. 6달 후, 책 완독. 아름다워. 결말에 울었어. 늦지 않다는 거? 그게 제 바람이었어요. 다른 책도 읽을게. 지은이 새 원고 좀 베타 리더 해주세요. 할머니가 보물처럼 받음. 조카한테 말했어? 내가 가르쳐준 거? 뭐래요? 울었대. 알았으면 도왔을 텐데. 좋아요. 다음 주 와요. 고마워. 자유를 줬어. 숨기지 않아도 돼. 할머니의 상처가 깊어지며 드러났다. 동생들, 특히 막내 남동생이 부유해졌지만 할머니를 버렸다. 내 희생으로 그들 성공했어. 그런데 이제 나 늙었다고 외면 지은의 분노가 끓었다. 자신의 부모처럼. 할머니, 복수할까요? 뭐. 읽을 수 있으니 그들 비밀 파헤쳐요. 할머니가 망설였지만 상처가 움직였다. 지은이 도왔다. 동생 회사 서류, 할머니가 읽으며 비리 발견. 세금 탈루, 가족 비밀. 1년 후, 할머니 도서 클럽 가입. 새 친구들. 쓰기 시작. 일기. 늙어서 깨진 줄 알았어. 그런데 지은이 와서 변했어. 이제 단어가 문이야. 지은이 읽음. 아름다워요. 회고록 써보세요. 누가 읽겠어? 모두요. 희생한 여자 이야기, 지은의 새 책 출간. 헌정, 민자 할머니께 늦지 않음을 가르쳐준 분. 워파티에서 할머니 울음. 자랑스러워. 하지만 복수가 시작됐다. 할머니가 동생에게 편지. 내 비밀 알아? 읽을 수 있으니까. 동생 패닉. 방문. 누나, 왜? 내가 날 버린 대가. 지은이 뒤에서 지켜봄. 법적 소송, 탈루 고발. 동생 파탄.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 아픔. 복수했지만 빈 느낌이야. 지은도 후회. 자신의 상처가 할머니를 이용한 건가? 2년 후, 할머니 78살, 지은 30살. 가족처럼. 하지만 복수의 대가. 할머니의 미소의 그림자. 자유 얻었지만 가족이로서. 지은의 책상엔 할머니가 쓴 짧은 이야기.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의 우정, 배신의 구원. 완벽해요. 할머니 웃음. 해냈어. 하지만 눈엔 후회. 복수는 자유를 줬지만 영원한 상처도.